자산의 적정한 가치를 어떻게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? 동네에 유명한 빵집이 있다고 해볼게요. 이 빵집 사장님이 이 빵집으로부터 순이익 기준, 매출 기준 아니고요. 현재 매월 약 1,000만 원을 번다고 해볼게요. 그러니까 올해 연간 약 1억 2천만 원을 버는 빵집인 거죠. 근데 빵집 사장님이 어느 날 좀 더 전문적으로 베이커리에 대해 배우고 싶다고 프랑스로 유학을 간대요. 그래서 이 빵집을 3억에 팔려고 내놨대요. 근데 제가 평소 빵집 운영에 대해 관심이 엄청 많았어요. 제가 이 소식을 들으면 어떨까요? 그래요. 뭐예요? 당연히 잘 운영되고 있는 빵집이니까 이 빵집을 사서 운영해 볼까 싶겠죠. 근데 문제가 있어요. 이 빵집 3억에 사야 돼요? 아니면 얼마에 사야 돼요? 오늘은 사업의 적정 가치를 간단하게 추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. 우리가 투자하는 주식도 지금 말하고 있는 사례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.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게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의 지분이니까요. 그럼 뭐예요? 네. 이 빵집을 얼마에 사시겠어요? 어떤 사업의 가치를 어떻게 추정할 수 있을까요? 사업의 가치가 하나의 결과값이라고 했을 때, 그럼 이 사업의 가치에 영향을 주는 게 무엇일까요?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, 사실 이 가치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목표와 관련이 있어요. 그게 뭐예요? 간단히 말하면 바로 수익, 바로 돈이에요. 그래요. 우리가 이 사업으로 얼마를 벌 수 있냐, 즉 영업이익이나 순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얼마나 버느냐예요. 근데 뭔가 이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? 또 고려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. 그게 사업의 성장성이에요. 방금 이야기한 사례에서 조건을 한 가지 더 추가해 볼게요. 이 빵집이 올해는 1억 2천만 원을 벌었다고 했잖아요. 근데 내년에는 약 10% 성장해서 1억 3,200만 원을 벌 것 같대요. 그럼 이 빵집 얼마에 사야 돼요? 3억으로 내놓은 빵집이 아까보다는 좀 더 싸 보이지 않나요? 아니면 올해는 1억 2천만 원을 벌었는데 내년에는 약 10% 역성장, 마이너스 성장을 해서 1억 800만 원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럴 경우에는 이 빵집 얼마에 사야 돼요? 3억으로 내놓은 빵집이 아까보단 좀 더 비싸 보이지 않나요? 정리하면 사업이 벌어다주는 수익과 더불어서 그 사업의 성장성도 기업의 가치에 영향을 주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. 그 다음 또 뭐예요? 사업의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고려해야 할 것이 또 하나 있는데 바로 그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기회비용이에요. 약간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아까 빵집 사례를 활용해서 다시 한번 말해 볼게요. 제가 만약 3억의 빵집을 사기로 했는데 그 3억을 모두 대출로 빌려왔다고 해볼게요. 연간 5%. 그럼 연간 내는 이자 비용이 얼마죠? 바로 연간 1,500만 원이에요. 이 1,500만 원 뭐예요? 제가 빵집을 하지 않았다면 나가지 않았을 돈이죠. 그리고 또 뭐예요? 사업이 항상 잘 되는 건가요? 아니에요. 사업이 잘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. 이런 걸 위험, 즉 리스크라고 부르죠. 이런 리스크도 내가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감수하지 않았을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를 감수하는 만큼 보상도 필요하다는 거죠. 그렇지 않으면, 즉 보상이 없으면 누구도 사업을 하려고 하지 않겠죠. 정리하자면 내가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감수하지 않았을 비용이나 리스크, 네, 이런 게 바로 기회비용이에요.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선 정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. 그럼 뭐예요? 사업이 벌어다주는 수익과 사업의 성장성,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사업을 위해 내가 희생해야 하는 기회비용도 고려해봐야 된다는 거죠. 사업의 가치에 영향을 주는 세 가지 뭐라 그랬죠? 첫째, 사업이 가져다주는 수익. 둘째, 그 사업의 성장성. 셋째, 그 사업을 함으로써 내가 희생해야 되는 비용이나 감수해야 되는 리스크, 즉 기회비용.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앞에서 언급한 빵집의 가치가 얼마인지 이야기를 해보시죠. 재무에서는 사업의 가치를 추정해 볼 수 있는 평가 모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앞서 말한 세 가지 요인을 가지고 가장 간단하지만 많이 쓰이는 모델을 가지고 설명을 해볼게요. 바로 DDM입니다. Dividend Discount 모델의 약자죠. 이 모델의 유래나 원리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고 오늘은 어떻게 활용하는지만 말씀드려 볼게요. 일단 DDM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. V는 D1을 R-G로 나눈 값. 여기서 V는 빵집의 가치겠죠. D1은 빵집이 내년에 벌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. R은
내가 빵집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비용과 리스크, 즉 기회비용이죠. 예를 들면 그 비용과 리스크를 보상할 수 있는 30% 연간 목표 수익률. G는 성장성, 예컨대 10% 성장률. 그럼 DDM 공식을 가지고 아까 말한 두 가지 케이스에서 빵집의 가치를 구해볼게요. 첫 번째로 내년에 10% 성장해서 연간 1억 3,200만 원을 벌고 계속해서 매년 10%씩 성장할 경우 DDM 공식에 대입을 해보면 빵집의 가치는 6.6억이 되고요. 두 번째로 내년 10% 역성장해서 1억 800만 원을 버는 경우, 그리고 계속해서 매년 10% 역성장할 경우 예상되는 빵집의 가치는 2억 7천만 원 정도입니다. 두 가지 케이스를 비교해 보면 올해 버는 돈은 1억 2천만 원으로 동일하고 내가 감수해야 되는 비용이나 리스크를 보상받기 위한 목표 수익률도 30%로 똑같은데 뭐예요? 첫 번째는 6.6억, 두 번째는 2.7억. 그 다음 뭐예요? 아까 빵집 아저씨가 3억에 내놨다고 했잖아요. 그럼 사야 돼요? 말아야 돼요? 네, 바로 이 빵집의 성장성을 보고 결정하시면 됩니다. 빵집이 10% 성장할 경우에 사업체의 가치가 6억 6천만 원이니까 3억에 사면 3억 6천만 원만큼 싸게 사는 거고요. 근데 10% 역성장하면 어떻게 돼요? 빵집의 가치가 2억 7천만 원이니까 3억에 사면 뭐예요? 네, 3천만 원 호구 잡히는 거예요. 그럼 뭐예요? 사업의 성장성이 엄청 중요하구나. 이렇게 세 가지 요인을 가지고 사업체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. 이걸 주식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어요. 왜냐하면 주식 투자라는 게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의 지분을 쪼개서 거래하는 거니까요. 오늘 설명드린 방법을 기반으로 주식의 적정 가치를 구해보고 이 주식이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주가와 비교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들만 사면 어떻게 돼요? 주식시장에서 좀 더 이기는 확률이 올라간다는 거예요. 마지막으로 정리해볼게요. 사업의 적정 가치를 구할 때 세 가지를 고려한다. 세 가지 뭐예요? 첫째, 사업이 벌어다주는 수익. 둘째, 사업의 성장성. 셋째, 그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내 감수해야 되는 비용과 리스크, 즉 기회비용. 이 세 가지를 고려해서 사업의 적정 가치를 추정하고 이 사업이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과 비교해서 어떻게 한다? 현재 가격이 비싼지 싼지 판단한다. 그리고 뭐예요? 이건 사업체뿐만 아니라 주식에도 적용을 할 수 있다. 왜냐하면 주식이 사업을 지분화한 거니까.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할 때도 이 방법을 고려해보자. 처음에 들으면 약간 생소할 수도 있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. 그래도 참을성을 가지고 지속할 수 있는 확률 게임을 하다 보면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도 올라간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. 확률은 결국엔 자연 법칙에 수렴하잖아요. 가격도 결국에는 가치에 수렴하게 됩니다. 시장을 알고 나를 알면 뭐예요? 네, 시장에서 이기는 게임을 할 수 있어요. 이기는 확률이 올라간다는 거죠. 시장에서는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니까 남들이 하는 노력보다 조금 더 많이 하면 되는 거예요.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오늘도 태평한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